여러분들이 자산 관리를 할 때 혹은 투자를 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자산이 무엇일까요? 인적 자산입니다. 인적 자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평생 내가 이렇게 소득을 벌 수 있는 그 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인적 자산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적 자산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인적 자산의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할 때 인적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산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적 자산의 정의를 일단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산, 그냥 일반적으로 채권, 주식 자산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좋아하시니까 그럼 부동산 자산을 생각을 해보면은 부동산 가격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금리로 할인해서 그걸로 이제 부동산의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인적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예상 소득, 미래 예상 월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월급 제기는 미래 예상 소득의 현재 가치가 인적 자산의 가치, 인적 자산의 가격 계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사업 소득자는 개인 사업 소득이 미래 예상 소득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인적 자산을 쭉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적 자산의 이 특징을 그러면은 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 식을 딱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인적 자산, 나라는 자산,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자산은 채권에 가까울까, 주식에 가까울까 부분입니다. 채권에 가깝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인적 자산은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월급은 우리가 주식의 그 소득, 배당 소득 흐름보다는 월급의 흐름이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채권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채권이라고 해서 이제 다 같은 채권은 아니고요. 공무원이나 교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처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하이힐 고수익 채권, 하이힐드 본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증권사 근무하는 영업하시는 분들도 시장이 좋을 때는 확 보너스로 해서 자기의 소득이 오르고 그러지 않을 때는 떨어지고 하니까 증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약간 회사채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첫 번째 채권인가 주식인가에서는 인적 자산은 채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채권이다 이걸 항상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Who are you 물어보면은 I am bond라고 그냥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 그럼 나의 인적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떨어질까, 이걸 생각하셔야죠. 세 가지 이유로 오르고 떨어집니다. 이거는 뭐 다른 자산 가격 결정 요인하고 똑같은데요. 첫 번째는 내가 받는 소득이 많을수록 인적 자산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연봉 5천만 원 사람하고 연봉 5억인 사람하고 인적 자산의 가치가 달라진 이유는 소득이 내가 매년 받는 소득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사나 변호사의 인적 자산의 가치가 높은 것이 받는 소득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사와 변호사가 아무리 받는 소득이 많더라도 3년 이렇게 소득을 받고 그 이후에 소득이 없는 사람하고요. 소득은 그것의 한 5분의 1밖에 안 되지만은 30년 동안 그 소득을 꾸준히 받을 사람을 생각하면은 후자가 더 인적 자산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내가 받는 소득이 오래 받을수록 나의 인적 자산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85세까지 일을 한다 하면은 나의 인적 자산의 가치는 60세까지 일하는 사람보다 높아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래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가치는 이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금리입니다. 금리가 하락하면은 채권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하락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하락하면은 주식 가격이 오르듯이 마찬가지로 금리가 하락하면은 사람의 가치도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근래 한 10년 동안에 공무원이나 교사의 가치가 갑자기 급등하게 된 이유는 금리가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금리가 8%, 9%였는데 한 20년 동안에 1%로 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면서 공무원이나 교사의 가치가 쑥쑥 오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10% 올라가게 되면은 공무원과 교사의 가치는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거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요. 하여튼 그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금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뭐 사람이라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가치도 결국 금융자산처럼 금리가 떨어지면은 나의 가치도 올라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인적 자산의 가치는 나이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겠습니까? 나이가 예를 들어 59세인 사람이 있고 60세에 퇴직한다고 그런다면은 이 사람은 특별히 재취업을 하지 않는 한은 이제 1년치 월급을 받으면 끝입니다. 소득이 더 이상 나올 게 없거든요. 그 사람의 인적 자산의 가치는 1년치 받을 소득 그 하나 정도입니다. 근데 젊은 사람은 지금 이제 25살에 취업을 한 사람이 있다면은 60세 퇴직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35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인적 자산의 가치가 높고 나이 든 사람은 인적 자산의 가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적 자산을 아까 채권이라고 봐도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많은 채권을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 든 사람들은 그 채권이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대, 30대라고 그런다면은 여러분들은 한 5억, 10억 정도 되는 채권 자산이 걸어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금융자산하고 이제 결합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적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지출을 하고 나서 나머지 저축으로 투자를 하든지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까 하려면은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지 효과적 활용에 대해서 네 가지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금리 시기에는 인적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1%도 안 되는 예금 자산에 내가 돈을 5천만 원 들고 있다. 이 1%도 안 되는 예금 자산에 5천만 원을 계속 놔두고 1년에 50만 원도 안 되는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5천만 원에서 돈을 한 2천만 원 쑥 빼와 가지고 나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내가 자격증도 따고 나의 지식도 높이고 하는 것에 투자를 해서 나의 연봉을 높이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금리 시기에는 예금이라는 금융자산이 있다면 여기에서 돈을 빼서 나의 인적 자산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 내가 크게 다친다든지 하면은 돈을 못 벌게 될 거고 소득의 흐름이 끊겨버리죠. 내가 사망한다고 그러면은 소득의 흐름이 영구히 끊겨버립니다. 이것을 이제 해지해 주는 것이 보험인 것입니다.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 바로 대표적이죠. 내가 일찍 사망했을 경우에 가족에게 그 나머지의 돈을 물론 100%는 안 되겠지만 그 일정 부분을 지급해서 가족의 나머지 자립해서 생계를 유지할 부분을 이제 마련해 주는 것이 생명보험이겠죠. 그 다음에 내가 다쳐서 돈을 못 벌 경우에 해주는 것이 상해보험이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근데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인적자산의 가치가 60 정도 돼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인적자산의 가치가 사라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60대에서는 나의 인적자산의 가치를 생명보험을 통해서 해지해 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60 이후에는 오히려 뭐가 중요하냐면은 내가 향후에 소득 흐름을 창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소득 흐름을 창출 못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연금보험을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젊을 때는 생명보험, 나이가 들어서는 연금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적자산의 불확실성을 이렇게 해지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금융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보험자산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투자자산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은 뭐 3040이라고 보셔도 될 텐데, 여러분들은 거대한 채권자산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축을 한 돈으로는 어떤 금융자산을 가져야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파이낸스에서 효율적 포트폴리오에서 배운 그대로입니다. 채권자산과 제일 효율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포트폴리오는 주식자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권자산이기 때문에 많은 5억이나 10억에 해당되는 채권자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저축해 나가는 돈은 주식자산을 갖는 것이 가장 효율적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저축이라든지 퇴직연금 DC연 같은 경우를 할 경우 젊은 분들에게 꼭 이렇게 항상 주식의 비중을 높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의 인적 자산이 채권이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금융자산과 결합될 때 제일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인적 자산의 가치는 나이가 들수록 자꾸 작아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채권이라고 본다면은 여러분들은 젊을 때는 많은 채권이지만은 나이가 들어서는 채권 자산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여러분들이 주식의 비중을 높였다가 나이가 들수록 자꾸 주식의 비중을 낮추어 가는 것. 그게 이제 생애에 걸친 동적 자산 배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해주는 것이 바로 TDF라는 금융 상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귀찮으니까 그 금융상품을 하나 사가지고 있으면은 타겟 데이트 펀드이죠.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험자산의 대표적인 것이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의 비중을 줄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적자산이 나이에 들어서 인적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제일 효과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상품인 것이고요. 그 상품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인적 자산의 특징에 연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식의 비중을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냥 TDF 같은 경우를 넣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주식 자산을 사기는 사는데 어떤 종류의 주식 자산을 사야 될까? 인데요. 예를 한 두세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트럭 기사가 있다고 그러시죠. 이 사람의 지금 고민은 그것입니다. 자율운행차가 만일 아주 활성화가 되어서 내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부분인데, 자, 이 사람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느 방법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일자리가 불안하니까 나는 저축은 모두 단단하게 예금으로 확실하게 준비를 해놔야지. 두 번째 방법, 내가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러면 내가 일자리가 없어진 이유는 자율운행 기술이 발전했을 텐데, 그러면 나는 자율운행에 관련된 주식을, 그 기업의 주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운행 기술이 되게 빨리 발전해서 트럭들이 모두 자율운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자기의 일자리는 잘리게 되죠. 근데 트럭들이 모두 자율운행 기술을 채택한다고 그러면은 자율운행 기술을 가진 기업의 주가는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지만은 그동안에 자신이 가진 자율운행 기업의 주식 가격이 많이 올라서 여기서 자기의 소득 상실 부분을 이제 이렇게 보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럭 운전사 같은 경우에는 예금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보다 자율운행 기술을 가진 기업의 주식을 가지는 것이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여러분들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예를 들겠는데요. 지금 젊은 분들의 고민들이 책들을 보면은 일자리가 없어진다, 노동이 없는 시대다 이런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자,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제 신기술 혁명,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AI라든지 로봇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AI 기술이 아주 발전을 하고 로봇이 전 시장을 석권했다고 가정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자리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로봇 관련된 AI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가졌다면은 그 기업의 주가가 확 올라서 여러분들은 그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혁신 기술, 혁신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인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나는 단단하게 예금을 가지고 있어야지, 국채를 가지고 있어야지 하는 것은 우리가 파이낸스에서 말하는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아닙니다. 제일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나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효율적 포트폴리오인데, 나라는 인간하고 제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AI인 거죠. Artificial Intelligence. 나는 Natural Intelligence인 거고, 제일 다른 놈이 다른 성격이지 않습니까? 이거 두 개를 갖는 것이, 결합하는 것이 효율적 포트폴리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인적 자산과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찾으려면 나하고 다른 놈을 찾아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 자산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좀 이렇게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산 관리를 할 때는 나의 인적 자산의 특징과 결합해서, 그래서 이 전체 자산, 인적 자산과 금융 자산을
토탈로 본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에 있어서 혹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